절대전략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구체적으로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을 짚어주셨어요. 여기에서 코스피 지수 밴드 하단을 2,940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어제 장중 저점이 딱 이 라인까지 갔다가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낙폭이 좀 만회되고 오늘은 반등 흐름이 나옵니다. 오늘 장의 반등을 어떻게 보실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먼저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 오늘장 한마디는 낙폭주 삼형제 투매 기준가 회복을 노릴 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이어서 오늘의 현재 장세까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삼형제에 대한 추가적인 코멘트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시장에 대한 기준부터 다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0선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라인 때는 언제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하면서 3,300에서 3,150을 이제 하단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고, 요게 이제 중심으로 작용을 해서 작용하는 자리가 이제 2,940에서 2,960이라는 자리를 이제 올해 2분기에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 제시했던 라인대를 한번 선을 그어 보면 3,150이 한 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940과 그 다음에 이제 2,960 정도가 되겠죠. 요 라인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 2,940에서 2,960은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순자산이 1,847조 정도 됩니다. 1,847조 정도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 작년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그 시세도 터지고 바이오 관련된 랠리도 나오고 배터리 관리도 나오고 애플카 이슈가 터지기 직전에 우리나라 밸류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카 이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산업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좀 테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묻지마 자금들도 좀 붙었었으니까 요거는 전 알파 요소가 붙었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테마에 좀 가까운 자금들이 좀 붙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기름기를 저는 싹 빼야 된다. 순수하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펀더멘탈만 가지고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요거는 유동성 확대 구간에서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데 유동성 축소 구간에서는 전 기름기를 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를 빼야 된다. 그래서 순수하게 애플카 이슈로 알파가 붙었던 이런 거는 빼고 밸류를 계산을 한 게 이제 2,940에서 한 60선 정도. 그러니까 이 자리는 기름기가 뺀 자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3,150이라는 이 자리는 이제 2012년도 우리나라가 반도체 치킨 게임이 해결되기 직전, 나머지 산업이 두루두루 좋았었을 때, 이때의 밸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빅사이클이 터지는 주식들이 있는지를 보면 이거는 저는 약간 세모인 것 같아요. 한 번은 랠리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터리 관련된 주식이 어떻게 보면 빅사이클의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격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담을 좀 졌기 때문에 배터리와 같이 손잡고 갈 수 있을 만한 주도주군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근데 같이 했었던 언택트라든지 바이오 관련된 플랫폼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IT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세 마리 이상의 주도주가 시장을 이끌었던 시장과 지금은 한 마리만 간신히 남아있는 시장이니까 당연히 시장은 레벨 다운된다라고 봤던 거고, 그 자리가 2,940에서 60선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건 뭐가 나왔냐면 반대 매매를 통해서 이 공격의 순위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목에 대한 반대 매매를 노리는 전략이 있고, 두 번째는 지수를 한 번 더 빠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펀더멘탈이 크게 문제는 없지만 지수를 한 번 더 빼서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2차 투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 주체 전략들을 기관 투자가들이 잘 써먹습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일간 반대 매매가 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8월 달에 반대 매매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자금 추이를 우리가 지금 잠깐 짚어보면 최근 들어서 좀 급격하게 위에서 꺾이고 있는 신용잔고가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인 거잖아요.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가지고 주식을 했던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급하게 이제 급락을 하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유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 나온 지가 한 2개월 정도 된 거고, 그 다음에
올해 2월 달부터 고점을 치고서 빠지는 주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된 주식은 8월 달, 그다음에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은 한 8월 중하순 이후에 빠지기 시작했지만,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이나 IT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 2월 달에 고점 친 주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끌면서 반대 매매를 유발시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우리가 힌트를 얻을 때 우리가 저점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과매도 영역에 있는 거는 분명히 회복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작년도 코로나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인간은 해결한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가 하늘을 찌를 때 시장에 수많은 악재들이 있는데요. 그냥 그랬었을 때는 강단 있게 가려면 어떠한 악재건 간에 인간은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시장에 뭐 리먼 사태가 있었고 별의별 있었고 코로나 있었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모든 악재 쏟아지잖아요. 언제든지 손바뀜 바뀔 수 있고, 이건 언론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 금융권들이 힘을 합쳐서 이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자 주체라고 보고 이 사람들이 유리해지는 시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건 이 사람들은 이미 2월 달부터 준비를 했던 겁니다. 2월 달부터 준비를 했던 거고, 최근에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준비했던 이 사람들의 노력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실로. 그게 이제 반대 매매가 되는 거고. 일간 평균 기준으로는 50억에서 80억 정도 되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 보니까 350억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50억만 하더라도 한 달이면은 그죠? 20거래 정도 되는 거니까 1000억이 넘는 거고, 80억만 치더라도 1600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고스란히 그 사람도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 구간을 기업에 대한 문제로 찾지 말고요. 뭐 삼성전자가 문제에서 빠지겠어요? 그 다음에 수급이라는 건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가장 큰 위의 키워드, 투자 주체들이 반대 매매를 원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반대 매매를 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반대 매매가 나와야 제대로 된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게 되면 잠깐의 어떤 기술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중과 관련된 부분들을 반드시 경계를 하시면서 자기가 좀 살아날 수 있는 상태에서의 포지션을 갖추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도들, 이러한 징후들을 우리가 뭐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징후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우물에서 물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우물에 뭐 습기가 찬다든지 축축해진다든지 이런 신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반대 매매 나온 주식들,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이미 나오고 있는 주식들이 급반등 나오는 신호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작년도 코로나처럼 시장에 대폭락이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식들이 나오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 뭐 삼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릴리 치료되면서 많이 분위기 반전됐잖아요. 그래서 낙폭주들이 급반등되는 동조화 신호가 나오면 이제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구나. 지금 한 2개월 정도 된 거예요. 2개월 정도 된 거니까 반대 매매가 이게 계속되지는 않아요. 계속되진 않고, 지금 지수도 일단 투매 기준가 다리까지 지수도 왔기 때문에 이거 제가 저점이라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종목들은 여기서 시장이 빠지더라도 급반등 나오는 주식들이 전 제법 나올 거다. 그래서 그 반대 매매에서의 어떤 징후를 기다려 보셔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반대 매매라는 거는 투매 기준가,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회복을 해준다라는 좀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작년도보다 뭐 성장할지 안 성장할지는 모르지만 삼성전자가 돈을 번다라는 건 여러분들 믿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치킨 게임 끝나서 돈을 번다는 거 알잖아요. 녹십자가 적자나지 않는다는 건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나 이런 걸 생산한다는 건 알잖아요. LG화학이 우리나라 배터리 1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뭐 1, 2위 하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누구에게나 물어보더라도 다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냅두면 알아서 회복을 해준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주식들은 누구에게나 이야기를 했었을 때 싸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이 주식을 가지고서 기다리면 내가 이길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밸류를 계산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정상 가격을 회복하는 신호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 힌트를 제가 좀 기준을 잡아드리면, NC소프트는 그 투매 기준이 전 6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언택트 관련된 게임주 가운데서 제일 먼저 폭락이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2월 달부터 이제 고점 치고 반대 매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NC소프트 같은 이렇게 미리 매를 맞은 애들이 투매 기준가 회복이 되면 이제 반대 매매 나왔던 주식들이 이제는 회복되는 구조로 가는 거구나. 그때는 악재 믿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강단 있게 가야 되고요.
그래서 NC소프트는 62만 원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이거 회복되는 신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낙폭주의 반등 시도가 본격화된다. 이렇게 하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NC소프트가 그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가운데서는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국 소비주들 여러분들 얘기하게 되면 화장품이 가장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기업 가운데에서 아모레 퍼시픽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기본 밸류는 회복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 24만 원, 25만 원짜리 제가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 들었던 자리가 18만 원입니다. 그죠? 이게 한 두세 달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8만, 요런 애들이 여기서 기준 장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주식들이 기준가를 회복한다는 얘기는 단대 매매가 이제 거의 끝물이 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녹십자 기준 같은 경우를 보면 어제 대폭락이 나왔어요. 반대 매매 물량도 많이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32만 5천 원으로 봐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도 보면 한 1, 2월 달 고점 좀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 매매 나온 애들이 기준 양봉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언택트 가운데서 카카오는 12만 1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주식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삼성전자 같은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 이제 대표 기업을 제외하고 어떻게 보면 각 업종에서 좀 강남 아파트에 해당하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분야에서. 그리고 적자나는 기업이 아니라 흑자나는 기업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기업들이 어떤 공포에 의해서 감해도 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회복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 이하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공포 물량이 나오거나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게 회복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공포가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종목들이 더 있기는 한데 일단 대표적인 종목도 말씀 좀 드리면 카카오는 12만 1천 원을 기준으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만 5천 원을 기준으로 봐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NC소프트는 62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되고 아마 대표 종목들 같은 경우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동조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지금 제일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절대 전략이었습니다.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9시 초반에는 원자재 관련된 종목이 강하더니 지금은 미묘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콘텐츠, 언택트 쪽이 좀 더 강해지면서 양봉은 이쪽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어떤 변화들 나타나고 있는지 이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알아볼게요.